어제 사실 소파이 역시도 비슷한 이유로 주가가 5% 이상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잘 읽어보시면 이번 소파이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 자, 소파이 테크놀로지가 5.1% 정도 프리마켓에서 떨어졌다. 그 이유가 발표를 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세컨더리 오퍼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컨더리 오퍼링은 프라이머리 오퍼링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르거든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유상증자라는 것은 프라이머리 오퍼링이죠.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면서 희석 효과가 발생하는 건데 세컨더리 오퍼링은 이미 주식을 가지고 있는 다른 투자자들이 주식을 판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주식의 개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가 있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5천만 주 정도가 이번에 새롭게 시장에 나오는데 이 5천만 주는 누가 가지고 있었던 주식이냐면 소프트뱅크, 실버레이크 파트너즈, 쿼터 인베스트먼트 오토리티, 레드크로우 캐피털 그리고 차차차 스페이스 5 이렇게 기존에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굵직굵직한 투자 기업에서 이번에 주식을 판매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따라서 소파이 같은 경우는 이번에 판매되는 주식을 가지고 새로운 자금을 형성할 수는 없는 거죠. 여기에 확실히 그렇게 나와 있죠. 따라서 소파이의 주가가 떨어진 것은 어떻게 보면 오해가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어제 미준 4차 산업혁명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어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C리미티드였는데요. C리미티드는 시장이 시작하기 전에 이미 어닝 발표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3.8% 하락한 것은 어닝 결과를 반영하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어닝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겠구나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Q3 3분기의 갭 EPS가 마이너스 0.84가 나왔죠. 그리고 이 수치는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6센트가 모자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도 마이너스 적자가 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 적자폭이 조금 더 크게 나왔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갈 곳이 굉장히 좀 멀죠. 아직까지 적자폭이 굉장히 크구나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반면 매출을 보면요. 굉장한 수치가 나오는데 2.7 빌리언을 단 3개월 만에 만들어냈고요. 이 수치는 작년의 매출과 비교했을 때 125%나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굉장한 성장률을 아직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죠. 그리고 이 수치는요. 시장의 전망치랑 비교를 해도 무려 240밀리언을 더 만들어냈습니다. 시장의 예측을 거의 10% 가까이 초과 달성한 거죠. 따라서 매출을 봤을 때 3% 이상 떨어진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C리미티드가 가라앉고 있다.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디스파이트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더블드 레비뉴니까 매출은 2배 이상 성장을 했고 그리고 이커머스 부분의 가이던스 역시 이 가이던스는 이제 예상이죠. 예상치도 올려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떨어져서 조금 이상하다. 이런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그룹 레비뉴. 왜 그룹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냐면 C리미티드는 3개의 비즈니스 유닛이 합쳐져서 만들어지거든요. 하나의 그룹을 형성한다는 거죠. 첫 번째는 게임이고요. 두 번째가 이커머스, 세 번째는 핀테크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그 비즈니스 모델이 합쳐져서 C리미티드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게임 산업은 우리가 가레나라고 부르고 두 번째 쇼피라는 그 이커머스 기업이 하나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C머니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핀테크를 지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을 합쳐서 매출이 122% 정도 올라갔다는 거죠. 굉장한 수치죠. 그러면서 2.7 밀리언을 만들어냈고요. 이렇게 좋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단연 이커머스의 매출이 증대되면서 가능했었다라고 나와 있죠. 자, 매출만 이렇게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로스 프로핏, 즉 총이익 같은 경우는 147.5%나 오히려 더 성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1 빌리언이라는 굉장히 건강한 총이익 마진을 만들어낸 거죠. 자, 토탈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를 보시면 즉 전체적으로 사용한 영업 비용입니다. 비용 역시도 더블 2배 정도 증가를 했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서 1.47 빌리언을 사용을 했는데 지금 매출이 2.7이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비용을 지금 영업 비용에 사용을 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세일즈 앤 마케팅 비용이 1 빌리언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뭐냐면 1 빌리언이라는 돈을 세일즈랑 마케팅 하는데 쏟아붓기 때문에 미래를 보면서 지금 현재 영업이익 같은 데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향후에 만약에 이 기업이 성장할 만큼 성장한 다음에 이쪽 부분은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장래
안내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퍼레이팅 로스, 영업 손실이죠. 영업 손실이 458.6으로 점점 더 오히려 많아졌다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프로핏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주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레비뉴를 브레이크아웃 한다. 자, 분야별로 나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게임입니다. 게임 산업에서는 1.1 빌리언을 만들어냈고요. 작년에 비해서 93%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쇼피라는 기업이 이끌고 있는 이커머스죠. 이커머스는 1.31 빌리언을 만들어내서 가장 많은 매출을 지금 이커머스가 공헌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성장률이 무려 167%가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핀테크인데요. 279.6 밀리언으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죠. 그리고 이 부분 역시 81.9% 정도 성장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용자의 수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게임 쪽의 사용자, 액티브 유저니까 세 달에 한 번 정도는 들어오는, 적어도 계속해서 활동을 하는 사용자의 수가 729 밀리언입니다. 7억 명이 넘어가는 거죠. 굉장히 많은 숫자가 사용하는 플랫폼이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수치는 27.4% 정도 전년에 비해서 증가를 한 수치고요. 자, 다음으로 페잉이니까 유료 회원 수를 봐도 93.2 밀리언, 9,300만 명이 지금 유료 회원으로 등록이 돼 있고요. 42.7%나 전년에 비해서 이 숫자 역시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페잉 유저가 12.8%를 차지한다. 이 의미는 뭐냐면 지금 전체 사용자 729 중에 93.2 밀리언이 차지하는 비율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1년 전에는 유료 회원의 비율이 11.4%밖에 되지 않았는데 12.8%로 유료 회원의 비중이 높아가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고무적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전망치가 나와 있는데 세컨 타임이니까 올해 들어서 두 번째로 이 가이던스를 높여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특히 이커머스 쪽에 풀 이어 가이던스라는 것은 이제 1년 동안 이커머스가 어느 정도의 매출을 만들어낼 것인가 여기에 대한 예상치인데 보시는 것처럼 5빌리언에서 5.2 빌리언을 만들어낼 것이다. 지난 분기만 해도 4.7에서 4.9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큰 폭으로 예상치를 올려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한 135% 정도 올해 매출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를 해보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부정적인 숫자는 전혀 발견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3.82% 정도 떨어진 것은 어떻게 보면 C 리미티드라는 기업이 너무나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만 보였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들이 조금 수익을 가져가면서 빠져나갔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C 리미티드에는 전혀 악재가 지금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여러분들께 드렸던 말씀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저는 팬데믹으로서 발생한 사회 현상이 하나의 지나가는 트렌드가 아니라 인류가 진화한 것이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이커머스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원격 근무를 하는 이러한 추세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진보다. 따라서 진보는 퇴보하지 않는다. 이게 저의 믿음이고 여기에 바탕을 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번 기사를 보시면 리모트 워크, 즉 원격 근무가 레볼루션, 혁명이다라고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포르투갈의 예를 들어서 과연 이 원격 근무가 어떠한 추세로 발전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라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립니다. 자, working from home, 집에서 하는 재택근무를 얘기하죠. 재택근무는 미래의 하나의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Not just a passing trend다. 지나가는 트렌드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주장했던 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어떠한 국가들, 많은 국가들에서 이런 부분을 반영하면서 노동법을 개정하고 있다. 새로운 법률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Our Lab 그리고 글로벌 워크플레이스라는 데서 서베이, 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게 있는데요. 4명 중에 1명 정도의 그 근무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 원격 근무, 집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없다면 그 잡을 떠나겠다. 더 이상 거기에서 일을 안 하겠다. 이러한 대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충격적인 결과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포르투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새로운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 포르투갈에서는요. 벌금을 기업들이 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벌금을 내야 되냐면 만약에 그 normal working hour, 그 원격 근무를 하는 그 직원들에게 일하는 시간 이외에 만약에 이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 뭐 왓츠앱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이러면
벌금을 내야 된다. 굉장히 좀 커다란 좀 시대적 변화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이제 프라이버시를 보장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들이 또한 뭐를 해야 되냐면요. 이제 그 원격 근무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죠. 전기세가 조금 더 많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빠른 인터넷의 액세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와이파이도 필요할 텐데 이러한 것의 비용을 기업이 내줘야 된다. 이러한 법이 지정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프라이버시도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 얘기가 뭐냐면 기업들이 과연 이제 원격 근무하는 직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결과만 보지, 그러니까 시킨 일을 다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과연 이제 원격 근무를 하면서 중간에 애들 픽업하러 학교를 가는지 아니면 장 보러 좀 슈퍼마켓에 중간에 가는지 이런 거 좀 모니터링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시킨 일만 다 결과를 제출하면 그걸로 만족해라. 이런 식으로 기업한테 좀 압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저처럼 작은 아이들, 그러니까 좀 어린이를 기르고 있는 이런 부모들은요. 기업들의 동의 없이 그냥 재택근무가 가능한 이러한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것도 대단하죠. 그리고 8살까지 이런 법안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원격 근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동의를 해줘야 가능한 건데 애가 만약에 8살이 되지 않은 작은 아이들이라면 굉장히 좀 어린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은 재택근무를 그냥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재밌는데 이렇게 원격 근무, 재택근무를 하다 보면 사회적인 교감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보면 외로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어도 2달에 한 번씩은요 계속 페이스 투 페이스 미팅을 만들어야 된다. 따라서 2달에 한 번은 꼭 출근을 하게끔 이렇게 좀 법률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많은 면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법안이 이번에 포르투갈에서 치고 나갔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원격 근무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확신이 있다면 이러한 종목들에 좀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줌이 대표적인 그 원격 근무의 주식이죠. 그 외에 링센트럴, 다큐사인, 슬랙,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구글, 복스, 그 다음에 아틀란시안, 다음으로 워키바, 드롭박스, 트윌리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은 ETF인데요. Direction Work From Home ETF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택근무랑 관련된 주식들을 모아서 만든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주식들이 지금 가장 원격 근무에 관련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원격 근무라는 또 하나의 인류적 진보를 이뤄낼 수 있었던 하나의 기초가 있는데요. 바로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가 없었다면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 SaaS라는 기업들도 없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원격 근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요. 이번에 기사를 보시면 크레딧 스위스라는 투자 기관에서 이번에 소프트웨어 기업들, 즉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죠. SaaS 기업들을 커버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무려 22개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새롭게 커버리지를 시작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연 크레딧 스위스는 어떠한 사스 기업들을 좋게 평가하는지 직접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널리스트의 이름은 필 윈슬로고요. 자, 이분이 이번에 시작을 했다. 22개의 그 사스 기업들을 평가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윈슬로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냐면 2011년에 마크 앤디센이라는 사람이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가 이 세상을 먹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이제 인용을 해서 또 다른 얘기를 해줬죠. Software is life. 소프트웨어가 우리의 삶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의 의견을 주장하고 있냐면 최근 들어서 논란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그 산업 쪽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많은 논란거리가 있는데 이 논란은 어디에 바탕이 되고 있냐면 밸류에이션에 집중을 하고 있다.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스 기업들이요 굉장히 좀 비쌉니다. 따라서 그런 식으로 이제 종목을 판단하면 안 되고 조금은 장기적인 기간,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기업이 만들어내고 있는 가치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사스 기업들의 미래가 밝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커버하는 22개의 종목 중에서요. 일단 아웃퍼폼 레이팅, 즉 매수 의견을 받고 있는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라클이 보이고요. 두 번째로 서비스나우, 워크데이, 스플렁크, VMware, Zscaler, 스노우플레이크, 오토데스크, UiPath, 몽고DB, 그리고 컴플런트,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 마지막으로 팔로알토 이런 주식들이 지금 가장 좋은 사스 기업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뉴트럴 레이팅, 보유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홀드를 받고 있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아도비가 있고 워크데이, 젠데스크, 팔란티어,
클라우드 플레어, 그리고 제타 글로벌 홀딩즈가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더퍼포밍이니까 팔아라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소프트웨어 그리고 테라데이터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은 그렇게 좋게 평가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를 좀 해보죠. 윈슬로우가 얘기하기를요. 지금 그 중에서도 가장 좋게 보이는 종목이 마이크로소프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한 5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는 하이틴, 그러니까 미드틴에서 하이틴이니까 약 15%에서 20% 정도의 매출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한 5년 동안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비즈니스,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것은 애저를 가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통해서 상당히 그 매출의 가속화가 기대되는 종목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다라고 치켜 세워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기사는요. 제가 최근에 좀 관심이 많은 기업이죠. 우버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어제 우버의 주가가 3.93% 정도 급등을 했거든요. 여기에는 좋은 소식 하나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우버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 전부터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CEO가 주식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를 샀는지 한번 직접 보시죠. 자, 우버의 CEO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다라 코로우샷이라는 분이고요. 자,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CEO인데 지금 CEO가 어떤 그 행동을 했냐면 20만 주 정도를 매수를 했거든요. 45달러에 샀다고 합니다. 따라서 20만 주 곱하기 한 45달러 하면 900만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는 자사주를 매입을 한 거죠. 자, 이거는 굉장히 좀 좋아 보이죠. 그러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주식과 합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개수가 118만 주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CEO가 조금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향후에 우버가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우버는 아직까지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은 폭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서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14.5%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2월 달에 찍었던 최고점과 비교를 해보면 아직까지는 무려 30%나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버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테크니컬 그 스탠드 포인트, 즉 우리가 주가 창을 보고 기술적인 분석을 해보면요.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직까지는 발견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하나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데스크로스라 그러는데요. 데스크로스가 뭐냐면 요 보라색이요. 여기 보시면 100day SMA라고 납니다. 100일 그 이평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동 평균선이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그 분홍색이 뭐였냐면 200일 이평선입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일 이평선하고 100일 이평선이 교차가 됐잖아요.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신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최근 들어서 물론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지금 주가 창이 조금은 좀 난잡하다. 아직까지는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향후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100일 이평선이 200일 이평선을 넘어서는 뭐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취지의 기사였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메타버스에 관련된 소식을 준비해 봤는데요. 모간 스탠리라는 투자 기관이 이번에 메타버스의 잠재력을 굉장히 크게 쳐주는 것 같습니다. 무려 8조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어떤 주식들을 매수해야 이러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우리한테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모간 스탠리의 애널리스트 이름이 나와 있죠. 브라이언 노웍이라는 사람이 얘기하기를요. 메타버스는 8조 달러 정도의 그 애드레스블 마켓이 있다. 시장의 규모가 8조 달러 정도 되는 굉장히 커다란 잠재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데 굉장히 좀 타당성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음 세대의 소셜 미디어다. 지금 이제 소셜 미디어 그러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걸 생각하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교류를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 같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스트리밍 서비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메타버스 상에 들어가서 직접 굉장히 가깝게 있는 것처럼 느끼면서 제가 하는 방송을 여러분들께서 시청하실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릴 수도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게임도 역시 마찬가지로 메타버스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굉장히 좀 그 몰입감 있는 이런 게임이 구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맹활약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거기에 더해서요. 지금 현재 디지털 플랫폼이 그러한 것처럼 또한 어떠한 곳에 사용을 될 수 있냐면 그 애드버타이징, 따라서 메타버스 상에 상당히 많은 광고가 붙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같은 소비자가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만약에 시간을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여기에 이제 기업들이 들어와서 광고를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해 놓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많은 매출의 기회가 창출된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이커머스 플랫폼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메타버스 상에 우리가 들어가서 직접 좀 체험도 해볼 수 있고 우리가 사고 싶은 물건들을 직접 확인하면서, 왜냐하면 좀 몰입감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실제 모습과 다름이 없는 이러한 제품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나중에 진화할 가능성도 있다. 상당히 많은 잠재력을 가진 것이 메타버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8조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는 이런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은요, 일단 메타라고 합니다. 메타는 이제 페이스북의 새로운 이름이죠. 우리는 이 그 메타라는 기업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일단 그 코어 비즈니스가 굉장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코어 비즈니스라는 것은 지금 소셜 미디어, 그리고 소셜 미디어에다가 그 리테일을 붙인 소셜 커머스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아직까지 그 PE 레이쇼라든지 많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코어 비즈니스에 대한 평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캐시플로우가 너무나 좋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의 캐시플로우는 굉장히 유명하죠. 왜냐하면 너무나 좋은 그 인컴 그 마진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2022년까지 내년까지도 프리 캐시플로우가 많은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그것은요 내년까지 메타버스를 위해서 상당한 돈을 쓴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무려 13.6 빌리언 정도를 사용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남아도는 돈이 너무나 많다. 이 부분이 그 메타라는 기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몇 가지 주식들을 추가적으로 추천을 해주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메타 페이스북이죠. 두 번째가 이제 로블록스가 나오는데요.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다른 기사를 통해서 교육적인 목적을 가진 게임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3개나 동시에 개발한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확보되어 있는 그 고객층은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객층을 어떻게 발전시키냐에 따라서 최고의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로블록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알파벳이 보입니다. 구글하고로 이제 메타버스는 어떻게 보면 잘 매치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예전에 제가 정확하게 언젠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구글이 만든 화상 통화 그 기술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바로 앞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현실감이 넘치는 이런 그 화상 채팅을 이미 기술을 개발한 것이 구글이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발전시키고 나중에 이러한 테크놀로지와 지금 가지고 있는 유튜브라는 그런 그 플랫폼을 합친다면 구글 역시도 메타버스에서 강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외에 이제 스냅이라든지 아니면 유니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몰입감을 더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술력이 유니티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식들이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오미진님과 함께 준비한 비디오 클립은요, 앞에서 예고 드린 것처럼 루시드 관련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번에 등장하는 전문가는 짐 크레이머고요. 짐 크레이머가 이 루시드라는 종목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그 논리적인 해석을 통해서 그의 의견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남아있는 시간 즐겁고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Let's bring in Jim Cramer for more. And Jim, I want to hear more about what you thought about the interview, more about the stock, but first and foremost about the car itself, which you got to test drive, right? Yeah, I mean, I'm not as proficient a driver as I used to be, but I know how to go, let's say, 0 to 80 without breaking my neck like I almost did when we were at Englewood Cliffs. This is a beautiful car. It's a luxury and, to some degree, affordable sedan that is a race car. And I've got to tell you, Wilf and Morgan, it is a delight. And I think that's going to matter a great deal when it comes to sales, and it mattered to Motor Trend because it did get the car of the year. And Jim, tell us more as well in terms of, with the Investing Club, the subscribers to it, what you've been saying about the stock itself, because you can have a fabulous product, but the valuations are pretty steep at the moment.
They all are. I mean, look, we're all on the hunt for the next Tesla. I remember at other points in my career, we're on the hunt for the next Amgen. One point, we're on the hunt for the next United Health, for heaven's sake. But I will say this, Wilf. There is a belief that EV, electric vehicles, they're only 2.5% of our market. Why can't they can double and then double again? People want these. This is a attractively priced car at $70,000 that he thinks, that Peter Rawlinson thinks can go down to $50,000. And ultimately, if we like Tesla and they got to $1 million, and Rivian, which could easily produce hundreds of thousands of vehicles that Amazon would take, I think there's also room for Lucid. And I think Lucid's a very exciting situation. Do I think it's too high? They're all too high. Does it matter? It's what people want to buy in the actual marketplace, and it's what people want as a stock. It's pretty incredible, Jim. I mean, Rivian is just revving higher. It's at $172 a share now. Its market cap has passed Volkswagen now. That's the latest established automaker, or I guess you should say automaker group that it has surpassed. And yet it barely registers revenue, at least right now. So I guess the question is it a situation where Tesla is the tide that lifts all boats for some of these names? And is it a situation around FOMO, or is it just the fact that really, truly, this is a huge opportunity, even if the valuation right now has some time to be caught up to? I'm going to go with the first two, Morgan, which I think are incredibly insightful. I mean, look, could be the next Tesla, and you don't want to miss out on the next Tesla. Now, we can argue, wait a second, they're already so far but larger than Tesla was when Tesla was smaller. But I will come back and say this. There is so much money out there, Morgan, that these guys, I mean, I was speaking to Peter Rawlinson when we were driving around town, and they just have unlimited amount of capital, and as long as they do, then they can pull something off. Can they pull this one off with all the different plants they want to build? Yes, they can, because there's so much money. So there's so much money in the stock market and so much money available to these companies that I think that you got to let them ride. I recommended I recommended Tesla probably, I don't know, about 800 points ago, and everyone said I had missed it. The comments on Twitter were so vicious. And you know what? I could have easily just said I missed it, but the fact was the opportunity was there. I think there's opportunity for more than 1 million car maker. I keep hearing, well, wait a second, it's bigger than Ford, bigger than Ford. Can we please remember that the second biggest owner of Rivian after Amazon is Ford, and they can take all that money and build all the battery factors they want. I'm watching Ford right up there with these guys. But Morgan and Wilf, it's exciting, and the people who are investing in stocks these days, the people who belong to my investment club, they don't mind having some excitement as long as it isn't their whole portfolio.